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읽기 기다리시는 분 시청자분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정말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뭐 장세가 최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뭐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시아 증시도 사실상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는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이제 1월 17일 이후에 뉴욕 주가를 본다 그러면 11조 1천억 정도가 이제 1천억 달러가 이제 감소가 됐고 실제 이제는 양 이틀간 그러니까 3일과 4일에 이제 하락률을 본다 그러면 6조 6천억 원 정도 6천억 달러가 이제는 증발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1경원이나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률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실상 선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들어와서 워낙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가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이제 아시아 증시의 하락률을 본다 그러면 뭐 홍콩 같은 경우도 13% 빠지면서 굉장히 뭐 월요일 날 말 그대로 정말로 블랙 먼데이 현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관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세와 더불어서 중국의 대응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똑같이 보복 관세 34%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게 또 사실상 이제는 이대로 간다 그러면 뭐 관세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나오면서 모든 뭐 증시가 폭락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응은 중국은 잘못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관세에 또 기름을 또 붓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뭐 월요일 같은 경우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였고 뭐 변동성이 커졌고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마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뭐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블랙 먼데이라는 말일 정도로 우리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트카까지 이제 발령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나마 이제 상승 출발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이제는 사실상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이게 선물 시장에서의 말 그대로 이제 5% 이상 빠지면서 이게 이제 1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사실상 5분간 정지시키는 이런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급격하게 이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추이를 본다 그러면요, 사실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5.57%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는 뉴욕 증시가 뭐 지금 뭐 기대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소폭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한 0.91% 이제 오르고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는 주가 추이입니다. 코스닥은 한 2% 조금 이제 오르고 있다. 2% 초반으로 좀 오르고 있는 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나스닥이 0.1%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53% 올랐고 또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호조세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이제는 뭐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게 과연 누가 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던 것이 외국인들이 2조 넘게 매도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3,800억 원 정도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이 오늘은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보니까 4,3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이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지금 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참 정말 증시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기는 했지만 중국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90일 동안 이런 관세 좀 보류한다 이런 뉴스가 잠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거 한 10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 10분 사이에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10%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어제 이슈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초반이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어요. 워낙 안 좋았습니다. 또 어제 뉴욕 주가도 안 좋았다가 갑자기 어떤 뉴스가 보도가 되냐 그러면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오죠. CNBC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믿을 만한 언론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제외해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90일 동안 이제는 관세를 면제,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검토하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죠. 코인부터 시작해서 엄청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10분 만에 오버다라고 나오면서 또 이렇게 확 빠졌던. 그래서 출렁이는 장세가 보여왔죠. 이거 무슨 의미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만큼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 한마디에 이 관세 이슈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변동성이 뭐 갑자기 나아지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좀 어렵다는 거죠. 계속적으로의 이 관세 이슈는 주식시장을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증시 소폭 좀 올랐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장중 회복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예상 외로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 요 정도로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는 깜짝 놀라게 되고요.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지만은 매출이 이제 79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로 본다 그러면 이게 1분기 최대로 잘 나온 거고요. 역대 기준으로 봐도 한 두 번째로 사실상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매출 잘 나왔죠. 여기에다가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정도 나오다 보니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잘 나오다 보니 당연히 주식은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은 좀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물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기대 심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때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사실상 지금 모바일 부분에서 이번에 좀 잘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X 부분에서의 이제는 한 영업이익 한 4조 원 정도가 여기서 나왔을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시겠지만 S25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갤럭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출이 잘 됐고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뭐 기대치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지금 잠시 보면 1.6% 정도 현재 상승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하면 이 성적이 그대로 잘 반영된 걸로 보입니까? 1.6% 정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분들의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라 보면 더 오랐으면 좋겠죠. 예. 하지만은 사실상 워낙 지금 하방 압력이 지금 거세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문제점이라 본다고는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살짝 실적의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워낙 TSMC가 잘하고 있고 파운드리에 대한 수조원의 조 단위의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좀 세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MX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잘 나와서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의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이제는 MX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이제 관세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사실상 이제 베트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관세가 46% 책정이 됐는데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만약에 46%의 관세가 책정이 되고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삼성의 스마트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팔려도 사실상 이제는 출하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세 이슈가 빨리 풀려야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 또 하나가 좀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류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삼성전자가 핸드폰만 파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TV라든지 냉장고를 파는데 전세적으로 수출했을 때 비행기 태우지 못하거든요. 월량 부피가 커서 사실 이제 해운, 말대로 배를 태워서 수출하게 되는데 이번에 해운 운임 지수가 지금 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상하이 운임 지수를 본다 그러면 2,000선이 좀 넘어갔었는데 현재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지수가
1000선, 1500선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운임 지표가 좀 내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출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류비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호재로 작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나 역시나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관세 이슈가 해소돼야지만 사실상 모든 것은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예. 지금 모든 시장의 집중은 미국의 관세 이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세 얘기 바로 이어서 해야죠. 중국과 미국 간의 사실 이제 전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불안해하는 게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은 예.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30% 넘는 금액, 그러니까 관세율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34% 중국 관세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똑같이 보복 관세로 34%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50%의 관세를 더 책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맞받아 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한 뭐 품목 관세까지 하면은 거의 뭐 80% 넘어가는 관세율이 책정이 돼요. 현실에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관세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은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좀 시장의 이제 지배적인 판단이고. 무엇보다 뭐 속된 말로 누구 하나는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둘 중 하나는 져야 되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자강두천.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꼬리를 내릴 것이냐에 봤을 때 서로 너무 강대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관세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결국에는 이런 치킨 게임이 완화돼야지만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협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협상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전략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에너지겠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갖고 올 건 갖고 와야 되는데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미국의 러브콜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전, LNG 가스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투자 내용도 밝힐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내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대미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어떤 약속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에 대한 이제 협력 강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당근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방어해야 될 것, 지켜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 품목 관세 25%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좀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율에 대해서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얻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FTA 개정을 은근슬쩍 미국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내야죠. 당연히 해서 FTA 개정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상호관세 25%가 책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25%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 관세율을 이제 좀 다운시키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실제 나라별로 이제 관세율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 근거는 사실 미국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밝혀나가도 사실 밝히지는 못할 겁니다. 그 50%의 관세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도 미국도 아마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거기서 뭐 말 그대로 50% 깎아줘서 25%가 결국에는 책정이 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관세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시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배라 그러고 팩트에 안 맞는 얘기들을 이렇게 한단 네.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근데 미국 안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주도 지금 직격탄 네. 맞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물론 협상을 많은 나라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주식이 막 롤러코스터 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짧게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상 이런 부분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골프를 또 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디트로이트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이제 미시간주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자동차 3사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GM이라든지 포드가 있는데 스텔란티스도 있고 이런 주요 3사의 지금 이제 고용이라든지 시장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가 오래 끌지는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바로 이런 러스트벨트 쪽에서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표 때문이라도 중간선거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때문이라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관세는 끌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국에는 관세율에 대해서 각국 나라, 중국 빼고 각국 나라들과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일자리 감소는 트럼프 대통령도 각오해야 된다. 이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0여 명을 지금 감면했습니다. 그러니까 900여 명의 일자리를 해고한 상태거든요. 그대로 간다 그러면 시장 예상치는 한 1,700개가 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오래 끌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소비 심리가 참 많이 위축됐어요. 네. 보면 술자리를 줄일 정도다라고 하는데 참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술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분들 이제 어려움이 좀 커지고 있고 여러분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 상승했거든요. 근데 다 올랐어요. 오르고 있는데 특히 가공식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소주와 맥주 물가는 오히려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고 내렸습니다. 그 왜 그럴까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술값을 내리고요. 안주를 팔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정도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매출 줄저 폐업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카드 사용 매출액도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지금 내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반증하고 있는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추경안 발표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조 원 정도의 이제 추경안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경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추경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놀라운 게 1+1 추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속하게 너무 어려우니까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10조 원, 정부가 추진한 10조 원 추경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다음 정부가 또 한 번의 추경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막 모락모락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추경이 이번 연도에 2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추경은 여야 합의라든지 정부의 모든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 지금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거는 일치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 걱정스러운 게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 25만 원씩 소비 쿠폰을 내야 된다.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영업자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틀에서 본다 그러면 하루속히 지금 빨리 추경안이 돼서 경기 하방 압력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